래퍼들이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많죠. 그게 차나 집이 될 수도 있고 음악, 랩, 패션 정말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돈이 그 소스가 돼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국내 래퍼 중에 누가 음악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까란 생각을 시작으로 해서 음원 수익 정산 내역을 찾아보려 했는데 뭐 일개 유튜버인 제가 누군가의 음원 수익 정산 내역을 볼 수가 없잖아요. 또 수익을 본인 입으로 공개했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 수익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서 만든 건 아니다 라는 걸 미리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걸 대강 예측할 수 있는 멜론 차트로 들어가 봤어요. 그렇게 연간 차트를 쭉 내려봤더니 역시 래퍼 중엔 지코가 다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 노래, 썸머헤이, 유레카, 보이즈앤걸스, 나는 너, 너는 나, 나는 너, She's a Baby 아티스트 뭐 이렇게요. 그 뒤로 창모, 에픽하이, 빈지노, 박재범, 아주 이름만 들어도 후덜덜하신 분들이 이름들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꼬 형님을 발견했는데 연간 차트에 이름을 올린 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로꼬의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고 로꼬란 아티스트가 시장에 잘 스며들었던 이유,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아주 명쾌한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가사가 정말 클린해요. 로꼬의 가사는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는데 가사에서 욕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도 거북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같은 MZ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하고 담백한 가사도 로꼬한테서 느낄 수 있는 매력 중에 하나죠. 근데 힙합 트랙이 욕설이 포함되는 건 당연히 용인되는 요소입니다. 그 폭력적인 언어가 타격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효과로 작용하는 게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로꼬의 경우엔 다르죠. 로꼬는 곡 안에 자신을 투영해야 한다는 신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사 한 줄에도 자신을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욕을 잘 안 쓰는데 래퍼라는 명분 때문에 굳이 욕을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또 가사에 욕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영어가 별로 없단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영어를 정말 세련되고 그 목적에 맞게 쓰거나 사운드랑 잘 접목해서 사용한다면 전 거부감이 없이 잘 들을 수 있더라고요. 마치 오픈오프 시가렛에 참여한 모든 아티스트들처럼요. Like a cigarette, it may get you sick, but you'll never get sick of it. So light one up now. I could be the one to I be your cigarette. 근데 라임 맞추려고 초딩들이 쓸 법한 영어 표현 가져오는 거 이런 건 진짜 안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로꼬도 언더 시절엔 영어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발음과 표현하는 데 있어 한계를 느껴서 한글로만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뭐 후에 중독성을 더하거나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하고요. 욕설과 영어 가사의 과감한 배제, 로꼬는 기존 힙합의 요소와 반대의 길을 갔지만 한국이란 나라의 정서와는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게 더 맞아 떨어졌기에 로꼬의 이런 가사가 대중들의 마음을 사지 않았나 싶네요. 실제로 가사를 정말 둥글둥글하고 예쁘게 잘 쓰는 래퍼이기도 하고요. 너도 상상했던 너가 될 거야. 아무도 지금의 너를 몰라본데도 소주는 쓰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땐 시원한 코코아를 마시는 듯해. 다음은 가사 관련 내용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 로꼬의 음악은 듣기 편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음악의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죠. 랩을 또박또박하고 흥얼거리듯이 하는 로꼬는 귀가 피곤하지 않은 랩을 한다는 자신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랩을 하는 도중에 특유의 하이톤으로 음을 확 끌어올려서 포인트를 준다던가 발음을 살짝 뭉개서 딱딱하게 느껴지는 발음을 한 번씩 유하게 풀어주기도 하죠. 또 박자를 밀고 당기는 플로우를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로꼬의 랩은 마냥 심심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훅메이킹도 꽤 잘하는 편이어서 혼자 곡을 이끌어가는 능력도 출중하죠. 뭐 너무 로꼬 칭찬만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만큼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는 래퍼예요. 올려치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모든 게 로꼬의 정규 1집 블리치에서 그 역량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또 블리치 앨범 자체가 좋기도 하고요. 내 삶은 탈색한 듯 노란색 머리 색깔도 따라 노랗게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과 내 손을 잡아줬던 너의 미소 너무 지나쳐 피해지는 굴곡이 너무 지나쳐. 근데 어떤 곡에선 로꼬의 랩이 너무 평이하다고 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랩은 되게 편하게 들리는데 또 막 되게 좋은 지점은 딱히 없는 그런 노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래들 중 하나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가마였어요. 자신의 매력을 잘 보여준 것 같으면서도 좀 심심하게 들리는 게 있었죠. 그렇다면 이 노래는 어떻게 뜰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크러쉬발이 아니라 보컬의 운용이죠. 로꼬의 잘된 노래들 중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랩이 무난하게 들릴 것 같으면 개성 강한 보컬과 콜라보를 때려가지고 곡에 힘을 불어넣는
걸 진짜 잘합니다. 비록 곡의 하이라이트 구간을 보컬에게 양보하지만 그럼으로써 자신의 약점도 보완하고 곡의 어떤 중독성도 같이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로꼬가 색이 뚜렷한 가수들과 콜라보를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유난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크러쉬, 화사, 샘킴, 수민, 후디 같은 독특한 음색을 가진 보컬들처럼요. 그리고 로꼬 본인도 피처링 아티스트가 자기 노래를 더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자긴 피처링 아티스트와 비교 대상이 돼도 괜찮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도 있고요. 근데 곡의 퀄리티는 플레이어들의 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곡이 좋으려면 프로듀싱이 그 전제가 돼야 하죠. 근데 로꼬는 당시 신생 레이블 AOMG에 입단했을 때 박재범과 그레이라는 아주 든든한 두 형님들이 먼저 계셨어요. 그래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전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봐요. 최근 썰비가 힙합밸리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린 아티스트에겐 깊은 어른이 필요한데 그 어른이란 작자가 너무 깊지도 너무 얕지도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전 이 말이 진짜 와닿았어요. 이제 막 신에 입성한 사람한테 필요한 건 어른 행세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 정말 자기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있어야 한다는 게요. 특히 이 말을 쇼미 나가서 잼민이들한테 져 터졌던 썰비가 했기에 더 신빙성이 있게 들렸습니다. 왜냐면 당시 썰비가 들어갔던 하이라이트엔 음악적인 갈피를 잡아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베테랑 래퍼들이 즐비했기 때문이죠. 로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이팍은 한 레이블의 대표로서 케어와 어시스턴스를 정말 잘해줬다면 그레인 프로듀서로서 아티스트에게 좋은 곡을 주려고 작업실에서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하죠. 약간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 좋은 곡들이 많이 탄생했고요. 나를 존중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소중해 부끄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어 난 그걸 사뿐하게 들여밟고 지나쳐 관심 없어 그냥 빨리 샘핑 자전거 자물쇠 키나 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는 말이죠. 음악 외적인 부분에 관한 건데요. 바로 외모와 인성이 호감을 살 수밖에 없단 거예요. 래퍼가 랩 잘하고 음악만 잘하면 되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힙질이 새끼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랩 잘하고 음악 잘하면 외모나 인성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별개의 영역으로 보는 편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정말 안 된 게 아니라면요. 그런데 아티스트로서의 실력에 더해져서 외모와 인성까지도 갖춰져 있다면 이건 플러스로 작용하지 절대 마이너스는 아니죠. 로꼬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외형적으로 호감을 사는 이미지고 인성도 좋기로 소문이 났죠. 또 팬서비스도 잘해주고 여러 기부활동도 꾸준히 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래퍼 중에 로꼬만큼 뒷말 없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일례로 스윙스도 뭐 돈가스 한입 하던 시절의 외모로 오지게 돌려시다가 요즘엔 관리 빡시게 들어가니까 외형적인 비난을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거기다 지성미와 대인배스러운 모습까지 갖추니까 이미지가 그 시절과는 180도 달라졌죠. 그런 거예요. 대중들에게 꾸준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들은 음악 외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비록 탈모는 막을 수 없었지만요. 근데 꼭 힙합이란 장르를 한다고 해서 그 자유분방하고 질서 없는 태도와 마인드를 꼭 밖으로 표출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런 건 음악 안에서만 보여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로꼬는 클린한 가사와 듣기 편한 음악을 잘하고 거기에 더해서 든든한 조력자들과 적절한 피처링 기용 그리고 호감형의 외모와 인성 등이 갖춰져 있기에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런 걸 모두 갖추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국내에 얼마나 될까 싶긴 한데 이것들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뭐 로꼬처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뻘소리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올게요.